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를 순서대로 읽어보는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영어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영작해보는 연습도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이제부터 문장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세 줄짜리 문장이 나왔네요. 일단 I로 시작하네요. 주어는 I는 나죠. 나는 had to입니다. had to. have to라고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have to라고 하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서 뭐뭐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꼭 했어야만 했냐면 change 하면 바꾸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바꿨어야만 하는데 뭘 바꿨어야만 됐냐면 my clothes 하면 옷이잖아요. 그래서 내 옷을 change, 바꾸다. 이 말은 즉 내 옷을 갈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단어 하나를 더 써줬습니다. quickly, 매우 빠르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빠르게 내 옷을 갈아 입었어야만 됐대요. 문장이 이제 끝났죠, 완전히. 그런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주고 있죠. 전치사 넣고요. 그래서 before는 뭐뭐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뭐 하기 전에였냐면 work, 일하기 전에라는 시간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접속사를 통해서 문장 하나를 더 써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계속 추가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듯이 영어는 계속해서 추가하는 식으로 문장을 더 구체적이고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 문장만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장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because라는 접속사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하고 자기가 왜 옷을 빨리 갈아입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 spilled 하면 엎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물이나 이런 것들을 엎지르다라고 할 때 spilled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엎질렀냐면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를 엎질렀다고 해서 문장 여기서 역시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엎질렀는지 추가 정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전치사 on을 썼죠. 그래서 on my shirt, 내 셔츠에 커피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완성이 되었네요. 문장은 꽤나 긴 문장이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순서대로 읽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무슨 문장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나는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뭐를? 바꿨어야만 했어요. 내 옷을. 어떻게? 빠르게. 일하기 전에. 왜냐하면 나는 쏟았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어디에다가? on my shirt, 셔츠에다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실제로 이런 문장을 내가 처음 읽으려고 하면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마침표는 하나인데 문장은 세 줄이나 되잖아. 이렇게 해서 되게 겁먹게 되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we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we는 우리죠. 우리는 almost finished, 그냥 finished 하면 끝났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almost가 붙어서 거의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거의 끝냈대요. 그런데 무엇을 끝냈냐면 the 퍼즐 아시죠? 1000개 조각 혹은 500개 조각짜리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걸 퍼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즐을 거의 맞췄습니다 라고 문장이 역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추가 정보를 주고 있네요.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realized, 깨달았습니다. 여기 원래 we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주어를 두 번 사용하기 싫어서 we를 생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that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이 that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제가 뭐라고 했다? 할 말이 많은 that이라고 했잖아요. 깨달은 이 realize라는 단어가 깨닫다라는 뜻인데 깨달은 내용이 길잖아요. 문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사 하나로 내가 깨달은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that을 써주고 그 뒤에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that을 쓰고 내가 깨달은 내용을 뒤에 쓰고 있는데요. 뭘 깨달았냐? A piece는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iece of it, 그 퍼즐의 조각이 was missing. missing 하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퍼즐의 한 조각이 missing, 없어졌다라는 것을 realized,
깨달았다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눈에 잘 보이는 이렇게 but 같은 걸 사용한 접속사로 문장을 한번 더 써준다거나 혹은 동사 뒤에 이렇게 that을 써줘서 내가 설명하거나 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때 that을 쓰고 문장을 이렇게 한번 더 쓰는 것, 이제는 좀 익숙하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럼 세 번째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어는 my sister네요. my sister 하면 내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got 했다고 합니다. got 하면 get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얻었다. 드디어 뭘 얻었냐면 her first car. 첫 번째 자동차를 드디어 얻었다고 합니다. 차가 생겼나 봅니다. 언제 생겼냐면 after, 뭐 한 후에 생겼다고 합니다. getting her driver's license. get에 ing를 붙였네요. 그래서 getting,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얻은 후냐면 그녀의 driver's license 하면 운전면허증이란 뜻입니다. 꽤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고 우리도 쓸 일이 많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운전면허는 driver's lic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얻은 후에 드디어 첫 번째 자동차를 얻었다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장의 주어는 the leaves네요. leaves가 뭔지 아시나요? 원래는 leaf라는 단어입니다. leaf가 뭐냐? 잎사귀를 leaf이라고 해요. leaf. 그 잎사귀인 leaf의 복수 형태가 바로 leaves가 됩니다. 잎사귀들 혹은 낙엽들이 began, 뭐 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뭘 시작했냐? to fall. fall은 떨어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완성됐죠. 그런데 언제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as the weather, 날씨가 got colder, 점점 더 추워지기 시작하면서라는 뜻입니다. as가. 제가 문장에 as는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뒤에 비교급인 colder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er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지면서 낙엽들은 began to fall,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도 역시나 살짝 문법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began이라는 동사 뒤에 to fall이라는 to 부정사가 쓰인 것인데요. 제가 언제 이렇게 to를 쓴다고 했죠? 동사 다음에는 여기가 명사 자리인데 명사 자리에 fall이라는 동사를 쓰고 싶으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이걸 명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to를 붙여서 동사의 품사를 바꾸는 걸 제가 to 부정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어에는 너무나 많이 쓰이니까요.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어를 배열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금요일마다 수업이 없다라는 문장을 한번 배열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일단 먼저 한글을 영어 순서대로 먼저 변환한 다음에 영어를 그 순서에 맞춰서 변환하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글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는 나는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동사인 뒤에 없다라는 말을 먼저 써줍니다. 동사를. 그런데 나는 무엇이 없냐면 수업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업을 세 번째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금요일마다를 마지막에 써주면 이게 바로 영어 어순으로 제가 한글을 변환한 것인데요. 나는 없다. 뭐가? 수업이. 언제? 금요일마다. 요것이 바로 영어 어순이거든요. 그럼 이 어순에 맞춰서 한글도 배열을 해보면 일단 주어는 I죠. 그래서 I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I.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고 합니다. 없다라는 걸 써주려면 일단 부정적이기 때문에 don't를 먼저 써줘야만 하죠. 그래서 don't 다음에 동사인 have를 써주게 되면 나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수업이 없다고 해요. 수업은 뭐죠? 영어로? classes죠. 그래서 I don't have classes 하면 나는 수업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시간을 뒤에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금요일마다인데 금요일은 Friday인데 그냥 넣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전치사 on을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Fridays를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I don't have classes on Fridays 하면 끝인데요. Fridays에 s가 왜 붙었다? 이제는 아시겠죠?
매주 금요일을 나타낸다고 할 때는 이렇게 s를 붙인다고 했잖아요. 나는 수업이 없습니다. 금요일마다. 이런 문장이 아주 쉽게 완성이 되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장도 비슷합니다. 나는 주말마다 늦게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짧으니까 바로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은 영어로 I죠. 그래서 I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 그 다음 일어난다가 그죠? 동사죠. 일어난다는 영어로 wake up이잖아요. wake up. 나는 일어납니다. 자, 이제 뭘 쓸 차례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써줘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 늦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늦게. 그래서 wake up late. 그런데 언제마다인 요일을 맨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일 앞에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오늘 써주고요. 주말을 나타내는 weekends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oke up late. 나는 늦게 일어나. On weekend. 주말마다 나는 늦잠을 잡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요 정도 문장은 이제는 써내실 수 있겠죠? 예, 반복을 하다 보면 뭐든지 쉬워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어 문장 쓰기도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 제가 마련한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하시다 보면 영어 문장 구성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문장은 내 동생은 여행을 한다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내 동생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My sister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한다라는 동사 혹시 아시나요? 여행을 한다라는 동사는 travel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travels라고 하면 내 동생은 여행을 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주어, 동사 두 개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여기에 왜 s가 붙었는지 아시나요? 예, my sister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역시나 동사에다 s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살짝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은 여행을 하는데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여행을 한다고 해요. 자주 여행을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my sister travels는 썼잖아요. 그런데 자주라는 단어 아시나요? 자주? 자주라는 영어 뜻은 oft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ften을 앞에 동사 앞에 이렇게 붙여주면 내 여동생은 종종 여행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 여동생은 종종 여행을 합니다 라는 문장이 한 단어가 더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한 문장에 많은 정보를 담고 싶어요. 그래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쓸 거냐면 요런 문장을 쓰려고 해요. 내 동생은 기차를 타고 자주 여행을 한다라는 문장을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썼죠? My sister often travels까지 썼잖아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라는 정보를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하냐? 역시나 추가적인 정보를 뒤쪽에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라는 것을 추가 정보로 주려면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를 앞에 써주고 train을 뒤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sister often travels by train 하면 기차를 타고 자주 여행을 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추가 정보를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고 싶은 것입니다. 내 동생은 친구와 기차를 타고 자주 여행을 한다라고 최종적으로는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한 번에 정말로 많은 정보를 던져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썼죠? 여기까지 썼잖아요. My sister often travels by train. 그런데 여기에다가 친구랑 함께 간다라는 정보도 또 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한다? 또 전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함께라는 전치사 혹시 아시나요? 전치사 with입니다. with.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쓰고 내 친구인 my friend를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my sister often travels by train with my friend. 이렇게 하시면 내 동생은 친구랑 기차 타고 자주 여행을 한다라는 이 긴 문장이 최종적으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 두 단어로 시작했잖아요. My sister travels로. 그런데 often이 추가되고
by train이 추가되고 with my friend가 추가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어는 점점 길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보다 더 긴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영어가 이런 식으로 영어는 길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랑 수업을 하시면 아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어 공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어 공부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 많이 해보셨죠?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책이든 교과서든 인터넷 강의든 정말 드뭅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의 눈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자주 준비를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공부가 정말 특별하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